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참 걱정되는 일들이 연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쪽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공약 그리고 행태들을 보면 정말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정부에서 추가 경정 예산, 작년에 확정된 예산 이외의 돈들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더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 국회에서 잘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특히 조국 혁신당 의원들은 총리가 입장을 하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또 무슨 팻말을 붙였는데 미국과의 매국 협상을 중단하라 이런 팻말을 붙이면서 총리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뭐가 매국 협상입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세 압박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고 있고 우리도 7월까지 협상을 일부 유예를 시켜놓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뭔가 의미 있는 밑자락을 깔아놓지 않으면 다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과 협상이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지금 급히 미국을 가서 오늘 밤에 미국 쪽하고 좀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장을 지휘하는 장수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으로 대접을 하는 것은 정말 국익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만 보는 것 같지만요. 우리와 협상하고 있는 미국의 쪽에서도 이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대접하는지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대선 나올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 논리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매국 협상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뭘 주고 뭘 어떻게 매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통 우리 경제 관료이기도 하고 그냥 관료로서 지금 총리에 온 분이 아니거든요. 통상사령탑인 통상교섭본부장을 했고 또 국무조정실장도 했고 주미대사도 했고 또 우리 업계를 대변하는 무역협회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말 이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한덕수 대행에게 여야를 가리지 말고 힘을 북돋아서 다음에 어떤 정부가 이 바톤을 이어받더라도 미국과의 협상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한덕수가 밉고 무섭습니까? 공한증이란 말 있죠. 중국이 괜히 한국 축구대표팀만 만나면 주눅이 들어서 잘하던 축구를 못하는 걸 공한증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에 한덕수 공포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일단 국익이 우선 아닙니까? 한덕수가 이번 미국 대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 그것이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됐든 국민의힘 정부가 됐든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모욕 주고 소리 지르고 하지 말라라고까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가 민주당의 그 경제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의심을 품고 걱정을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나라 돈과 기업 돈과 개인 돈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나라 돈도 내 돈, 기업 돈도 내 돈, 다 본인들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헬리콥터에서 돈 뿌려주듯이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막 나눠주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권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경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 제가 이제 그 기재위원이거든요. 예산을 다루는 상임입니다. 기재위 회의 들어갔더니 여러 항목의 정부가 짜온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가지고 다 시비를 걸면서 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어하는 지역화폐 안 하느냐. 결론은 다 그겁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인가 하는 것인데 그냥 돈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해서 지역 경제 살리고 우리 서민 경제 살리자는 겁니다. 물론 좋죠.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도 막 나눠주고 미래를 위한 예산도 막 투입을 하고 돈을 막 쓰면 좋습니다. 그게 재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써야 될 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돕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분들, 정말로 내일이 없는 소상공인들, 중소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좀 돕고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돈을 써야지 전 국민에게 다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눠주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갑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마침 생겼습니다. 어제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아주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우리나라의 조선소가 대부분 다 거제도에 있기 때문에 조선의 섬이고 조선의 도시입니다. 예전에 아주 잘 살았죠. 그래서 아주 그 지역 경제가 좋았던 곳입니다. 이 거제시장을 몇 달 전에 다시 뽑았습니다. 사의 재보궐선거는 몇 달 전이 아니죠. 뭐 한 20일 전에 다시 뽑았습니다. 여기에서 당선된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변광용 시장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해야 되니까 뭐 기껏해야 임기가 1년 한 2개월 정도 남은 분인데 어제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기겁할 만한 일을 하고 있더군요. 거제도에 있는 조선 회사들에게 5년 동안 500억씩 1000억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름은 지역상생발전기금. 1000억 원 내라. 1년에 100억씩. 그리고 거제시가 500억 원 출연해서 1500억 원 만들어서 무슨 노동자 복지 지원 뭐 이런 거에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돈이 자기 돈입니까? 저는 지자체가 이렇게 대놓고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게 돈을 뜯어내는 경우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당선된 지 20일밖에 안 된 시장이 기업체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따로따로 불렀답니다. 지난 18일에 삼성중공업 경영진 그리고 어제는 한화오션 경영진을 만나서 매년 100억 원씩 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권 당시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니, 삼성에 돈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돈 왜 안 쓰고 있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 기간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쌓아놓는 게 돈 썩으라고 쌓아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에 반드시 해야 하는 투자가 있고 또 기업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남겨놔야지 기업이 존속할 거 아닙니까? 다 나눠 쓰고 다 나눠주고 곳간에 돈 한 푼 없으면 그러면 경기 어려워지면 근로자들 임금 깎아야죠. 그거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인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첫 번째는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돈을 쌓아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미래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돈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조선 경기가 좀 나아졌다고 하죠. 지난 몇 년 동안만 해도 대한민국 조선소 다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제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나아지니까 너희들 돈 가진 거 내놔라. 아니 거제시가 뭔데 거기에 있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런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전 세계가요 기업 유치 경쟁입니다. 미국은 지금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 전부 국내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미국 내에 공장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관세 장벽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미국 밖에서 만든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왕창 매기니까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왜요? 미국 국민들 채용하고 월급 주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요즘 국제 경쟁 관계에서. 그런데 기업 나가라는 겁니까? 쫓아내라는 겁니까? 돈 좀 벌었다고 지자체가 뭐길래 100억 내라 500억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바로 민주당이 생각하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 있으면 거기 30% 정도는 국민들에게 지분 줘가지고 돈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안 걷어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기업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말은 내 거라고 하진 않습니다. 국민들 거니까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돈 뜯어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쁜 사람들한테 퍼주고 우리에게 밑보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고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뒤에 결국 다 노조가 민주노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요즘 뭐 기업인들 만나러 다니고 뭐 어쩌고 하지만 결국 쇼입니다. 이거 다 쇼고요. 아마 집권하고 나면 틀림없이 기업들에게 이런 칼날을 들이댈 겁니다. 이미 본인이 그런 쇼를 하면서도 언뜻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기업 굉장히 어렵게 하는 법으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무제한 파업 방조법이죠. 노란봉투법. 그리고 또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번에 본인들이 낸 법보다 더 세게 개정안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그 뱃속에 황금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오리를 잘 먹여서 황금을 계속 토해내게 해서 그 황금을 나눠 가져야지 당장 뱃속에 황금이 있다고 배 갈라서 오리 죽이면 그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면
세금도 깎아주고 또 엄청난 또 말하자면 일종의 정착금도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뭐 땅도 무상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뭐 한 10,000명 정도 고용을 해주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10,000명을 고용해주면 3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그 도시 전체가 그 기업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도는 조선소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20일 된 시장이 경영진 불러서 100억 내라, 200억 내라, 이거 상생 발전이다.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지. 같이 먹고 산다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을 뜯어내서 생색을 내가 내겠다는 거죠.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업이 돈 많이 벌어서 직원들에게 복지 잘해주고 또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고 직원들 많이 고용해주면 그걸로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회사 앞에 있는 식당들도 발전하고 그 식당의 종업원들, 가족들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제를 발전을 시켜야지 기업이 일시적으로 돈 좀 벌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내놔라, 무슨 경제단체가 내놔라, 국가가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그 돈 어디로 쓰는지 알지도 못하게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경제관념, 이게 바로 민주당의 경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제도에서 일어난 아주 단편적인 사건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의미심장한 사건이고 여러분들 다음 정부 어떤 정부가 들어서야지 기업이 살고 우리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우리 국민이 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정말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